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상원 인준, 트럼프가 지명한 장관 후보, 국가안보보좌관 등등, 국가안보보좌관은 아니죠. 그냥 지명하는 즉시 바로 트럼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장관 후보들이 상원 인준을 거치느냐, 아니면 휴회를 통해서 그냥 바로 막바로 장관직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강행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강행해야 돼요. 지금 벌써 미치 머카노 오늘 상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상원 인준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원 인준을 거쳐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핏 헥세스 국방장관 후보, 그리고 지명자, 그리고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등등이, 털시 게버드 등등이 상원 인준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관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휴회를 통해서 강행을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한테 맨데이트를 줬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을 활짝 펼쳐라. 지금 미국이 이제 메가 이데올로기, 마가 이데올로기가 미 전역에 펼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지금 경합주는 싹쓸이승을 거뒀고,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주, 이런 뉴욕주, 이런 파란 주에서도 트럼프 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리노이주도 그렇고, 뉴멕시코,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뉴멕시코, 콜로라도는 아마 4년 뒤에는 완전히 경합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트럼프가 40% 가까운 그런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더 이렇게 바짝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상대로.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카말라 해리스 거취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부통령직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캘리포니아 주민들로서는 여러모로 힘들게 됐습니다. 더더욱 가빈 뉴섬보다는 낫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가빈 뉴섬만큼이나 급진 좌파, 아니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대표적인 급진 좌파 정치인이 바로 카말라 해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지명자 중에서 정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 4명이에요. 법무장관 맷 게이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휴회든 어떤 데나 협박을 해서라도, 상원 의원들한테 너 그러면 재미없어, 다음에 선거 출마하면은 경선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반드시 인준 시켜야 되고요. 맷 게이츠 법무장관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무장관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임기 때 법무장관 잘못 골라가지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트럼프가. 자,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반드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하는 말들 제가 볼 때는 족족 다 맞아요. 그분이 하는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들 가짜 뉴스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 빅테크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하는 말들이 다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대다수 지금 많은 게 위키리크스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책을 보면은 반박을 못 한대요. 인터뷰도 반박할 사람 없고, 조 로건이 얘기했잖아요. 반박할 사람 나오라고. 아무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머리 대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팩트 들고 나오기 때문에. 팩트 폭행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물론 흰신 관련해서 그래도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홍역 백신, B형 간염 백신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시지만, 저도 이제 B형 간염, 홍역, 미즈, 이런 백신은 맞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흰신은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거기에 대해서 줄곧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예. 참고로 저는 안 맞고 앞으로도 맞을 생각이 없어요.
코로나는. 이제 각자 선택에 맡기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봅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몇 개 주 보면은 너무 락다운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많이들 떠난 거예요. 여기 유명 팟캐스터들이 플로리다 그 캘리포니아 주를 떠난 이유가 너무 심한 락다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강제로 흰신 맞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점에서는 이제 트럼프 말이 맞다고 보고요.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연구한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다 올바르다고 보고, 특히 씨드 오일, 식용유, 뭐 올리브유는 좋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가짜가 좀 안 좋대요. 예, 그러니까 그 씨드 오일 안 좋다는 건 맞는 말이고, 미국 음식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전 세계에서 거의 최악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그래서 그 평균 수명도 낮지 않습니까?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 보면.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서 벌써 CDC 직원들이 전부 다 사임하겠다고, 대거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우드, 할리우드 배우면서 보수 진영이죠. 제임스 우드가 이건 윈윈이다, 잘 됐다, 이런 사람들 잘 나가도 좋다, 이 얘기죠. 나가야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게 있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을 대량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자, 살인범, 뭐 성폭행범 등 폭력범죄 저지른 그런 불법 체류자들부터 이렇게 우선시 해가지고 추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했는데, 예를 들면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국가들이 받기 거부한다. 예, 니카라과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받기를 거부하면은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나라에서 나온 거니까, 그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이 말이죠. 요즘에 파크타임스에 나왔는데 대량 추방 사실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준 겁니다. 트럼프가. 예, 트럼프는 공약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죠. 장벽 세운다는 약속도 지키고,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약속 지키고, 세계 보건기구 탈퇴 약속 지켰고요. 이번에도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나올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키스톤 파이프라인 다시 행정명령 통해서 강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공화당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연방 상하원까지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백악관까지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 전국이 마가 열풍이 불고 있고, 트럼프 현상, 트럼프 피노미나라고 그러죠. 그 트럼프 피노미나는 제가 볼 때 트럼프 퇴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 됐기 때문에 기득권 공화당원들은 이제 회출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아래에서 이렇게 단결하는 그런 모습이고 뭉치는 모습인데, 그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리더가 없다. 젠 사키 전 백악관 대변인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clear leader of the party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리더가 없다. 그동안에 이제 배후 세력 오바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바마도 흔들리고, 뭐 그다음 그 낙후 세력이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도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고, 알렉스 소로스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단한 그런 슈퍼 후보였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 지정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2028년에 출마할 만한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그나마 자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거든요. 자시 샤피로도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또 게다가 캘리포니아 출신 정치인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캘리포니아가 급진 좌파라서 중도파들을 놓친다는 얘기가 많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뭐 리처드 닉슨이나 뭐 로널드 레건 정도는 통했지만 개빈 뉴섬 안 통하죠. 개빈 뉴섬도 쉽지 않다고 하죠. 물론 본인은 대권 꿈이 있겠지만, 게다가 이번에도 카말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정치인인데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한테. 그래서 캘리포니아 출신 정치인들은 전국적으로 뜨기 힘들다. 그 징크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카말라가. 제가 볼 때 개빈 뉴섬은 더더욱 못 깰 거예요. 개빈 뉴섬 완전 급진 좌파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퇴임을 2달 남기고 마지막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망신. 그리고 제가 계속 더하기 전에 마이크 오늘 또 한번 확실하게 했거든요. 오늘은 잘 들릴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분들 유튜브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마이크 사운드가 출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더 그래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렸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이라는 글씨를 인쇄한 단상 위에서 설탕을 잔뜩 쌓은 듯한 독특한 형태로 유명한 빵지 아수까르산, 그러니까 빵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명. 이 아수까르산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은 브라질 정부에서 제안해 성사된 올해 G20 중점 성과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런 리더들이 취재진 요청에 맞춰서 손을 맞잡거나 손뼉을 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회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정상들이 해산하는 분위기에서 바이든은 그제야 뒤늦게 회의장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넘어지질 않나, 에어포스 원 타러 올라가다가 넘어지질 않나. 하여튼 망신입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G20 공식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황급히 돌리다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래서 몇 초간 초점이 맞지도 않은 데다가 당황한 듯한 누군가 탄식도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현지 매체 G1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바이든이 촬영장에 늦게 나와 공식 사진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아예 안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에서 빠졌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실제 바이든은 멜로니 총리와 잠시 대화하다 회의장 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현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미국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직 대통령이 국제행사 단체 사진 촬영 일정에 의도가 아닌 지각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된 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실수예요. 앞서 2022년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2023년 인도 수도죠 뉴델리에서 정상회의 그 당시 정상회의 때는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단체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진에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함께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진 촬영은 G20 정식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공식 사진 촬영은 아니고 기아와 빈곤 퇴치 회의를 기념하는 사진 촬영이다. 이렇게 백악관 취재단은 전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G20 family photo taken without Joe Biden. 조 바이든 빠진 상태로 사진을 찍었다. Where's Biden? 야, 바이든 어딨냐? 기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오 마이 갓. 딱 이러고. 바이든 없이 사진 찍은 거라고 한 기자가. 언론들은 바이든 편이니까 그래도 아직도. 자, 그래서 바이든이 나중에 이렇게 부랴부랴 뛰어서 끝에 보이시죠? 끝에 미국 대통령 시진핑이 딱 한가운데 있고. 참. 어울리네요, 예? 구석에 처박힌 게. 자,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계속 개표 진행 중이죠. 연방상원 사실상 코믹이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재검표하는데 100만 불 들여가지고 더 이제 어떻게든 불법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역전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속셈이에요. 아주 대놓고 이런 부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법원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 준수하라고 불법 투표한 거 계산하지 말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얼마 전에 선거 열리기 전에.
그래서 불법 투표용지 개표 중단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벅스 카운티 투표 총기에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삭제가 됩니다. 지금 벅스 카운티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앞서다가 트럼프가 카말라한테도 밀린 걸로 나와요. 그 카운티는 아주 웃기는 현상입니다. 주류 언론 이런 건 또 보도 안 합니다. 예. 가려서 보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화당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는 보도를 안 함으로써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요. 또 있지도 않은 트럼프한테 불리한 뉴스들 막 헤드라인으로 뽑아내면서 또 가짜 뉴스 뽑아내는 게 주류 언론들입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그 광신도들이 있잖아요. 한국 한인 언론들이 이제 그대로 받아서 인용 보도를 하고 있고요. 주류 언론을 여전히 습성 못 고쳤던데요.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계속 갈 겁니다. 이대로 향후 4년간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이.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믿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 저는 주류 언론이 사이비 종교라고 보거든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사이비 종교, 컬트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들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지금 불법 투표까지 다 합법표를 계산하자고 주장하는 그런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억지 행위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들 교도소 갈 준비해라. 이거는 엄연한 그 선거법 위반이니까 위반죄니까 너네들 교도소 수감될 준비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하죠. 교도소 다 집어넣어야죠. 불법 투표를 합법 투표로 계산하려고 한 사람들 다 모조리 다 넣어야 됩니다. 지금 펜실베이니아가 이 정도면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 장난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봅니다. 자, 원래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체자 보호 도시죠. 예, 피난처 도시라고 그러는데 Sanctuary City.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 이제 뉴욕 대표적이고 샌프란시스코 마찬가지고 LA도 그렇고 뭐 샌디에고도 그렇고 보스턴도 그렇습니다. 보스턴 시장이 이제 아시안이죠. 미셸 우 시장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급진 좌파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량 추방 추진에 맞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도시들 정신 나간 이 시장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이 제도부터 없애야 돼요. 이 제도부터 없애야 됩니다. 불법 체류자 범법을 저지른 불법 체류자 보호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범법을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하는 그런 불체자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체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 피난처 도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뭐 최초의 아시안 시장이라고 하지만 보스턴. 자, 그리고 정부 효율위원회 굉장히 중요하죠. 일론 머스크하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같이 이끌 정부 효율위원회 벌써부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돈 낭비하는지 미국 정부가 돈 낭비, 예산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건 또 새로운 내용입니다. 정부 낭비 외설적 사례를 공유하다 이렇게 써 있죠. Doge shares obscene examples of government waste. 그러면서 nearly $1 million to see if cocaine makes Japanese quail more sexually promiscuous. 이렇게 썼네요. 코케인이 일본 매출하기를 더 난잡하게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100만 달러, 여러분 혈세 100만 달러를 이딴 데 쓴 거예요. 이런데.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가 넘죠. 38조 달러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매출액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LA 타임스가 논설실 위원들 전부 다 해고했죠. 그리고 앞으로 기조를 친민주당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공정하게 하겠다. 5대5 공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패트릭 슌슝 사주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슌슝 사주가 팍스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팍스뉴스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신문사가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간 급진 좌파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한국 한인 여기 있는 특히 미주 한인 언론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그대로 신처럼 떠받들지 말고 LA 타임스도. 그러니까 광신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언론인들이. 근데 언론인들 중에 광신도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그게 이제 미국 언론이라고 그러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그러면 그냥 패닉에 빠져요. 패닉 상태. 광신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MSNBC 안티 트럼프 중에 안티 트럼프 앵커들이죠. 이 둘이 이제 뭐 처음에는 둘이 이제 바람 피다가 눈 맞아가지고 같이 공동 진행하면서 이제 부부가 됐는데요. 미카 브레진스키하고 조 스칼바로. 이 사람은 그 전에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공화당 출신.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원이죠. 이들이 안티 트럼프 중에 안티 트럼프 사람들, 그 언론인들인데 언론인도 아니죠. 뭐 이 사람은 뭐 사실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 근데 이들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하고 미팅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말하라고 해서. 그래서 뭐 무릎 굽히고 들어간 거죠. 조 스칼바로하고 미카 브레젠스키가 우리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이제 공정하게 할게. 이렇게 이제 그 무릎을 꿇고 빌었나 봐요. 트럼프한테. 야, 우리 이제 공정하게 할 테니까 좀 잘 좀 봐줘라. 이 얘기죠. 7년 만에 만났다고 그래요. 조 스칼바로하고 미카 브레젠스키가. 원래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공화당 경선 때까지는 친트럼프였습니다. 이들이. 근데 갑자기 누구 지시를 받아서인지 기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수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한국하고 한인 언론들이 그동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다뤘던 그 내용이나 그 내용보다 조금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는. 보통 이제 한국 한인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 좀 더 악의적으로 보도했잖아요. 미국의 주요 언론보다. 뭐 CBS, ABC, NBC, 뉴욕타임스보다 좀 더, 워싱턴 포스트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들이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미카하고 조 스칼바로가 MSNBC 간판 앵커들인데 아침 모닝조라는 프로그램. 근데 이제 트럼프 만난 것 같고 이제 MSNBC 스태프들이 난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히틀러 같은 인물, 히틀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히틀러라고 얘기했죠. 히틀러하고 비교했습니다. 트럼프를. 트럼프는 이 시대의 히틀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히틀러라고 비난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히틀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반발이 거세다고 그럽니다. 아주 그냥 덤앤더머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레드스테이트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미카 브레젠스키하고 조 스칼바로가 무릎을 꿇었다. 트럼프 앞에서. 뭐 트럼프가 워낙 인기 많으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 미국 정치인 중에서 최고 인기 자랑하는 정치인이다. 자, 그리고 이 장면 조 스칼바로가 예전에 나왔던 건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초대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흰신이 자폐증 야기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흰신이 자폐증 야기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에이프스에서 이렇게 X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블랙록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말이죠. 블랙록의 꼭두각시라는 거죠. 세계 자산운용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고 그 DEI 무브먼트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던 게 바로 이제 블랙록입니다. 트랜스젠더 무브먼트 일으켰던 것도 역시 블랙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에 사용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맷 게이츠 신임 법무장관 지명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 이제 팀프 쇼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 세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맷 게이츠가 그 인터뷰에서요. 그러면서
맷 게이츠는 우리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 관여하고 있는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전이 여전히 돈 세탁을 할 수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전을 보면 많은 방산업체들이 저수익 전쟁을 장기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쟁을 20년, 30년으로 늘려서 많은 돈이 움직이고 책임지지 않는 화분과 많은 무기가 구입되고 비축된 무기를 재장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전쟁으로 만들 방법이 있다면 책임지지 않는 이제 루포를 얘기하는 거죠. 루포. 그래서 미국 전쟁은 장기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도 이렇게 20년, 30년, 9.11 테러 직후부터 2001년부터죠. 그러니까 23년 가까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장기전으로 한다는 거는 돈 세탁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득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걸 폭로하기에 맷 게이츠가 법무장관으로 인준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딥스테이트 뿌리 뽑기 위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맷 게이츠 영웅이자 애국자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계속 정말 굉장히 이제 친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X 우주선 발사도 직접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선 발사 참관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팍스뉴스도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동부 시간으로 19일 오후 5시 텍사스주에서 진행되는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2시죠. 진행되는 스타쉽 6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쉽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인데요. 이번에 시험 비행을 하는 스타쉽은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5차 시험 비행 때처럼 거대한 로켓 부스터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 젓가락 형태의 로봇팔에 안기듯이 착륙하는 장면이 다시 연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머스크 관련 얘기를 할 때면은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스타쉽 본체는 지구 궤도를 돌다가 1시간 정도 후에 인도 향해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스타쉽 발사 참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내각 인선을 진행 중인 정권 인수팀에서 일론 머스크 위상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잘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근데 일론 머스크가 뽑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 주식도 연일 이렇게 오르고 또 지난주 내리다가 또 오늘은 또 급등했습니다. 이 뉴스 때문인지.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메가 알부민 hnhkorea.com에서 회원 가입 추천인의 진실정치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할인 코드에 W20라고 넣으시면은 20%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원용석의 진실정치 좀 자주 이렇게 검색란에 쳐주셔야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com 딱 들어갈 때 제 영상이. 그리고 후원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맷 게이츠 법무장관 되느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되느냐, 털시 캐버드 국가정보국장 되느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되느냐. 자, 지금 피트 헥세스 같은 경우에는 국방장관 지명자인데 2017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3번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결혼이 깨질 때쯤 이미 깨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였는데 유부녀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제 합의하에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트 헥세스는 아마 그 여자가 유부녀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가진 뒤에. 근데 여자는
이제 CCTV를 보면은 막 그 여자가 좋아서 끌고 가고 피트 헥세스는 인사불성이었다고 그럽니다. 성관계 가진 뒤에 웃기게도 이 여자의 남편과 아이들이 그 호텔에 같이 머물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피트 헥세스 보고 좋아서인지 막 이렇게 서로 뭐 9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그럽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여자가. 근데 성폭행을 당하고 어떻게 9시간이나 같이 있습니까? 피트 헥세스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막 찾으러 다녔겠죠. 어디에 갔는지. 마누라 어디 있어? 마누라 어디 있어? 막 찾아다녔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걱정을 했대요. 피트 헥세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결국 찾아갔고, 남편한테 한 얘기가 아이들도 이제 있었는데, 남편한테 한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은, 성폭행 당했다. 피트 헥세스로부터. 그래서 바로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성폭행 당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테스트를 받았대요. 다음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다음에서 몸 안에 테스트를 여러 개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헥세스 같은 경우 합의하에 했다고 그러고, 그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근데 이제 피트 헥세스가 Fox and Friends 주말 앵커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팍스 뉴스에서 해고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창 또 미투 무브먼트가 일어난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합의금을 줬는데 본인은 성폭행 아니고 합의하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트 헥세스는. 자, 이제 워싱턴 포스트,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여성은 다음날 응급실에 가가지고 성폭행 키트 테스트를 받고서 정액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헥세스에 대한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 그러니까 강간 키트에 대해서도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그 장관 후보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특히 언론들이 다 안티 트럼프인데 이런 내용들은 나올 거라고 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휴회를 통해서 강행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반드시 법무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장관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휴회 강행해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강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